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시는 김택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류마티스 내과가 딱 알 것도 같은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과인가요?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면 많은 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이름이실 텐데요. 보통 류마티스 내과를 떠올리시면 관절염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네. 관절염은 여러 가지 관절염들이 존재하는데 많은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하실 거고요. 저희들이 보통 다루는 특이적인 질환들은 자가 면역성, 염증성 그런 질환들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들은 보통 우리 몸에서 우리 몸 면역 체계가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존재하는데요. 네. 그 면역 체계가 때로는 우리 몸의 장기들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질환들을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면역 체계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을 또 치료하는 그런 과가 바로 저희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관절이 아플 때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네. 좀 간단하신데요. 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께서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의뢰를 네. 정형외과로 많이 의뢰 받으신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정형외과와 류마티스 내과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정형외과에서는 주로 퇴행성 질환 혹은 외상성 골절과 같은 질환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과가 정형외과고요.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염증성 관련된 관절염, 또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신성 면역 질환들을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과입니다. 네. 퇴행성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잘 사용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퇴행성 질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염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것인지 이걸 어떻게 환자들이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께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통증이 우선시되는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저희가 보통 관절염으로 저희들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일단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염증성 관절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구별을 하려는 일단 저희들의 노력이 있고요. 그것은 신체 검사와 피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소견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제 레퍼럴 받아서 선생님한테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도 되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는 보험에 따라 조금씩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데 네. 많은 보험들에서는 직접 저희들에게 1차 진료 선생님의 어떤 의뢰 없이도 저희들 바로 진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의 증상이 진단이 됐다. 네. 혹은 뭐 진단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어떤 상태가 되면은 내가 혹시 류마티스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지.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어떤 전신성 염증성 관절염인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데 특징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대칭으로 네. 오른손에 일어났으면 왼손에도 일어나는 그런 대칭성 질환들이 흔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작은 관절들을 침범하게 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발, 손목, 발목 이런 작은 관절들 침범하지만 때로는 큰 관절들 즉 고관절, 네. 무릎 관절 이런 것도 침범하긴 합니다. 양쪽이 다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네, 얘기셨네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은 특히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부어가지고 손이 꽉 쥐어지지 않고 뭐 네. 이런 경우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성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의 관절염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흔한 관절염인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은 높지만 많은 분들께서 요즘 류마티스 관절염을 나이가 조금 들어서도 많이 진단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침에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고 그 다음에 뻣뻣함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인 줄 알고 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러면은 허탕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오시다가 저희들이 보고서 검사를 해보고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참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정형외과를 가셨다가 오히려 이 외과 같은 경우에는 좀 험악하잖아요. 따로 수술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랬다가 오히려 더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별거 아닌데요. 그래서 아니 뭐 병원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나는 아픈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양쪽이 다 아프다라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류마티스를 좀 의심하시고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칭적, 즉 양쪽 몸의 그 관절들을 침범하는 것도 특징이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염증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세 가지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우선 부종, 즉 관절이 붓는 게 있는지 이것이 많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 이것이 더 아픈지 안 아픈지 움직였을 때 주로 아픈 것은 퇴행성 질환이 가능성은 높지만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아침에 오히려 일어났을 때 더 뻣뻣하고 아픈 질환이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이 이렇게 진행될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관절이 오히려 덜 아파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어떤 열감, 이게 만졌을 때 관절이 좀 뜨끈뜨끈하다. 네. 이런 게 느껴지신다면 염증성 관련된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진짜 이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구나.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다. 진단이 나왔다. 네. 보통 치료 방법은 어떤 식으로 추천해 주시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피검사와 또 엑스레이 혹은 MRI와 같은 영상 소견을 보고 이제 진단이 되셨을 때는 네. 저희들이 치료 방향을 이제 환자분들과 상의를 통해서 치료 방향을 잡아가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보존적 치료로는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음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번에 어떤 시술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꼭 받으셔야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가 될 수 있고 네. 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처방을 해주시는 거는 의사분들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환자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들은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면역 체계를 낮추는 면역 시스템을 좀 떨어뜨리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쓰느냐는 각 환자마다 그 병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어떤 내가 경구용 약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주사제를 선호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부작용 얘기를 들으니까 은근히 좀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예, 어떤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약물의 종류가 제한돼 있었고 그 약물들이 부작용을 일으키더라도 관절을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독한 약들도 많이 썼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건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금을 저희 정맥에 주입했던 그런 치료법도 있었습니다. 와, 금을요? 네, 금을 오. 실제로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중금속이고 네. 그다음에 아주 고가의 치료가 되다 보니 실용성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많이 생겨서 그런 예전 치료법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상태고요. 네. 요즘 사실 새로 개발되는 약 중에 류마티스 질환 관련된 약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은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네.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희와 상담을 하실 때 자세히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가 면역 시스템 문제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지만 네. 소아들에게 생기는 염증성 관절염들이 있습니다. 네. JIA라고 부르고요. 네.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 이렇게 명칭하는데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계열의 자가면역성 염증성 관절염이고 아무 이유 없이 많은 아이들이 관절통에 시달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소아 때부터 염증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하고요. 보통 저희 질환들이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연로하신 분들께서 많이 오실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은 평균 진단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40대, 50대 때 가장 많이 발병하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20대 초반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뭔가 좀 부은 것 같고 좀 뭐 후끈후끈한 느낌도 좀 들고, 아,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형외과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류마티스 내과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류마티스 내과가 있는 곳들이 이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기 드문 과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한국 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내과에 현재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네. 한국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련된 질환들은 사실 의사와 환자가 소통을 잘해야 적절한 진단을 이룰 수 있고 네. 또 적절한 치료에 저희들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 네. 좋은 의사소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류마티스 관련된 질환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흔한 질환들에 비해서는 아주 희귀한 축에 속하지만 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구의 1% 해당하기 때문에 오. 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1%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럼요. 네. 제 주변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을 겁니다. 네. 당장 류마티스 내과로 좀 보내서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네. 대부분의 자가면역성 질환들은 유전병이고 꼭 부모나 형제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 생기진 않습니다만 나에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거기에 더해진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주로 발병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환경적 요인들로는 흡연, 일정의 감염, 아니면 어떤 외상성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께서는 임신 후에 발병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저희들의 어떤 정보로는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자가면역 질환들이 류마티스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굉장히 더 다양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김 박사님을 여러 차례 초청을 해서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좀 좌절감이 느껴지는데. 네, 예방책은 없습니다만 네. 어느 만성 질환들처럼 관리만 잘하시면 장기적인 어떤 장기 부전이나 어떤 기능적 장애는 대부분 다 막을 수 있으니 꼭 지체하지 마시고 네.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네. 보통 치료하는데 기간은 좀 오래 걸리나요? 가령 혈압을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혈압약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평생 분들은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혈압이 왜 고혈압이 있는지 그 음. 원인을 알기도 힘들듯이 네네. 자가 면역성 질환도 원인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근본을 저희들이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혈압을 혹은 내가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도 처음에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나에게 적절한 약과 어떤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는 가령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는 네. 잘 조절되는 단계로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들으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오랜 시간 동안 치료가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환자들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의사분과 직접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되시는 류마티스 전문의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저희는 이제 이 김 박사님이 애틀랜타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소통하시고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애틀랜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